소리 체크 들어오죠? 오케이. 소리 체크 들어오면 거의 다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밑에 깔리는 게 이제 영상이, 그죠? 옆에가 이제 소리고, 그죠? 예. 자, 들어갑시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 다시 재촬영하는 겁니다. 행정의 분류. 찍히긴 잘 찍혔는데, 소리가 이제 안 들어갔어요. 이 소리는 따로 지금 이제 무선으로 빼가지고, 따로 카메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두 가지 배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꽂혀있는 마이크가 이제 바로 직접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이제 강의용, 오프라인 학생들 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분류 들어가겠습니다. 자, 행정의 분류는요,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안 나왔다가,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이게 뭐가 나오냐면, 강론 제6편에서 분류가 나왔어요. 왜냐면은, 이 강론이 이제 이 분류에 있어서 분류된 거거든요. 총론 문제는 거의 안 나오다가 2005년도에 출제가 한번 됐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 또 출제가 한번 더 되더라고요. 현재 좀 그런 정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 공부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한다 할 때는 또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시험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 분류가 나올 때가 있는데, 우리 이제 내용 보면 주체에 의한 분류, 목적에 의한 분류, 법적 효과에 의한 분류, 수단에 의한 분류, 임무에 의한 분류, 이렇게 5가지가 보통 이야기 되는데, 아주 과거의 문제는 어떤 게 있었냐면, 분류 기준하고 그 분류가 올바르게 묶여 있는 걸 골라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국가행정, 자치행정, 위임행정,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 묶어가지고 엉뚱한 거 하나, 침해적 행정 집어넣어서 출제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알면 좋지요. 그러나 대체로 시험 문제는요, 최근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목적에 의한 분류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집중 공부하겠는데, 먼저 주체에 의한 분류는 책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행정의 주체라는 것은요, 행정은 바로 뭐냐면 통치권의 행사예요. 물론 그 목적은 국가 목적 또는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작용인데, 그러면 누가 하느냐? 행정 주체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원적인 행정 주체, 본래 행정권을 가지는 오리지널, 원래 행정권은 누구한테 귀속되느냐? 국가 것이에요. 그러나 국가가 자기가 직접 행사하는 것보다는 자기 국가권의 일부를 다른 공법인이라든지 사인에게 맡기는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공법인인데, 이 공법인을 공공단체인데 공공단체나 사인에게 맡기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걸 보고 뭐냐? 넘겨줬다는 거죠. 그러면 공공단체나 또는 뭐냐면 수탁사인, 권한을 넘겨주는 것을 위임이라고도 하고 위탁인데, 넘겨받는 것을 수탁이라고 표현합니다. 수탁사인의 경우는 행정을 하게 되는데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는 행정이죠. 이런 행정은 전례적 행정 주체가 하는 행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국가가 하면은 관치행정 또는 국가행정이라고 하고요. 공공단체가 하는 행정을 자치행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공단체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입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보고 자주법 또는 자치입법이라고 하는데 되게 중요해요. 뭐 할 때 나오냐면, 나중에 법치주의 할 때요, 법률 유보가 나오는데, 법률 유보가 원칙적으로는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는 포괄적이어도 괜찮아요. 즉 원래 법률을 할 때 행정부가 법을 위임받아서 법을 제정할 때는 포괄적 위임 금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아요. 그런데 자주법의 경우는 공공단체가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든지 또는 공공자업의 정관은 포괄적 위임 금지의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포괄적 위임도 허용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에 의한 분류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법적 효과에 의한 분류인데요. 자, 이런 법적 효과는 이제 행정부가 어떤 법률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조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국민에게 이제 조세가 부과가 되면은 상대방은 납부 의무가 발생하겠죠? 그럼 국민은 기분 나빠요. 그죠? 그걸 보고 침익적, 침해적, 부담적 행위라고 그래요.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런 행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 허가를 줬어요. 국민이 기뻐하겠죠? 국민에게 이로운 거를 뭐냐? 수익적 행위라고 그래요. 근데 같은 국민이라도 연탄 공장 허가를 내주면 연탄 공장 사장은 좋아하시겠죠. 근데 이웃 주민은 싫어합니다. 이거는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죠.
희비쌍곡선. 이걸 보고 뭐냐면 복효적 행위라고 한다. 그 다음에 행정부가요.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싶어, 그죠? 그러면 뭐 다리를 놓는다. 이것도 행정의 목적인데 다리를 놓고 도로를 건설하려면 땅이 필요해요, 그죠? 땅이 필요한데 자, 그러면 땅이 뭐 다 국가가 다 갖고 있는 땅이 아니고 개인이 갖고 있는 땅인데 개인 보고 좋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먼저 합니다. 협의가 성립하면은요 비권력적 행정이요. 국가가 일방적으로 강제를 하잖아요. 비권력적이라는 말과 비강제적은 같은 말인데 법률행에서는 주로 비권력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주로라는 얘기죠. 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행에서는 강제적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같은 뜻이고 권력적 작용, 세금 내라 이런 것들은요 권력적 작용이죠. 권력이란 말은 두 개의 의사가 충돌했을 때, 즉 국가 의사하고 국민의 의사가 서로 달라가지고 국민은 군대 가기 싫고 세금 내기 싫은데 국가는 세금 부과하고 싶고 군대 보내야 되겠다 했을 때 서로 타협을 보는 게 아니고 싫으면 그만둬가 아니라 국가의 의사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의사가 국민의 의사에 대해서 우월적인 지위가 인정된다랄 때 그걸 권력적인데 이 수단이 있어요. 권력적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돼서 권력적인 적용할 때는 꼭 의회가 정한 법률의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왜? 이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전제라고 했으니까. 임무에 의한 분류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짬뽕 섞어서 써요. 질서행정, 경찰행정, 급부행정 나오고요. 유도행정인데요. 이거는 국가가 있잖아요. 국민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해 가는 거예요. 자, 여기다 가깝게 집 짓지 맙시다. 여기는 간판을 이렇게 너무 좀 유분하게 달지 맙시다. 이것들이죠. 또 여기는 주로 공장을 좀 많이 짓시다. 여기는 또 주거를 좀 많이 짓시다. 주거용 건물을 많이 짓시다. 여기는 농사 전 용도로 좀 씁시다. 이렇게 하겠죠. 이런 행정을 규제행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주로 규제행정에서 많이 나타나고 수단으로는 행정계획이라는 수단을 많이 사용해요. 꼭 그건 아니지만은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국가가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겁니다. 자, 봐봐요. 주의해야 될 거는 행정작용에는요 공급행정이 있어요. 복리행정 중에. 그러나 주의해야 될 거는 자, 어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행정인데 시험에 나왔습니다. 딱 한 번 나왔어요. 이런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평상시에 자주 나오던 건 우리가 미리 대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재화나 용역을 이란 공급하는 행정이 무슨 행정이냐? 이게 나옵니다. 하는 행정을 공급행정이라고 한다. 맞나 틀리나?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걸 공급행정을 한다? 맞아 틀려요? 몰라요. 왜냐하면 재화나 용역을 누구에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재화나 용역을 누구에게 공급하느냐?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국민에게 제공한다? 그거는요 공급행정이에요. 복리행정의 일종이에요. 복리행정 안에는 급부행정이 있고 급부행정 안에는 다시 공급행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재화나 용역을요 바로 뭐가 행정공무원이 일을 하도록 공무원에게 조달하는 게 있겠죠. 총을 준다든지 경찰차를 지급한다든지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근무하게 되면 이제 새로 책상이나 글상을 또는 컴퓨터를 지급하게 됩니다. 신규로 가게 되면. 그럼 새거 주느냐? 물론 새거 나와요. 여러분 앞으로. 그러나 그거는 회장님 책상으로 가고 회장님이 쓰던 게 여러분한테 돌아옵니다. 그 새거 그거 뭐 저거 내 건데 째려보고 있으면은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판도 잘 안 되는 거 그런 거 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답답하니까 나중에 집에서 자판 사가지고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달라 소리인데 안 주거든요. 아주 치사하거든요. 요거는 조달 행정이라고 해요. 조달 행정은 아직 안 배웠는데요. 조달 행정은 뭘로 유명하냐면 저거는 국고 행정으로 유명하고요. 주로 국가가 어떤 재화나 용역을 사들이거든요. 주로 사법적인 수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작용이에요. 알아두면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틀리기 쉬워요. 이렇게 뭐 시험장에서 근성으로 뭐 재화나 용역을 뭐게 나옵니다. 그럼 무조건 공급한다? 무조건 그 공급행정 아니라는 점 아시면 좋죠. 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분류되는데 한번 얘기하면 분류의 기준별로 올바르게 분류된 것 해가지고 그룹을 묶어가지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뭐냐? 목적에 의한 분류입니다. 근데 사실은 행정이라는 것은 목적이 정해져 있잖아요. 공익이라는 점은 똑같은데 자 우리가 공익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막연해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공약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사실은 이거 안에 세부적으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죠. 자, 이런 내용들인데요. 그러면 이제 행정의 목적이라는 분류인데 행정의 분류 중에서 행정의 목적이라는 분류가 있는데요. 목적이라는 분류인데 이런 행정의 목적의 경우에는요. 행정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뭔가를 하잖아요. 작용을 합니다. 그죠? 근데 그런 작용들 중에서는 내가 목적으로 삼는 행위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음악을 듣고 또 데이트를 하고 영화를 보고 즐기는 거죠. 이게 내가 궁극에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뭐 입도 닦아야 되고 뭐 입 닦고 싶어 있다는 사람 별로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화장실도 가야 되고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내 몸을 유지하기 위한 거잖아요. 또 헬스도 가야 되고 뭐 헬스 가면 다들 표정 안 좋아요. 그죠? 막 전부 다 막 하는 거 보면 막 얼굴이 다 찌그러져 가지고 있어요. 헬스처럼 가기 싫을 때가 없어요. 나올 땐 되게 좋은데 갈 땐 정말 가기 싫어요. 그렇거든요. 그렇듯이 이 국가가 이제 행정작용할 때 문제는 국가라는 것도 그 자체가 일단 하나의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직이 존립하고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번 더 보면 국가인데요. 자, 이 국가 하게 되면요. 뭐의 주체입니까? 통치권의 주체죠. 그럼 이런 통치권이라는 것은 국가가 통치권을 어떻게 행사하냐? 통치 시스템을 통해서 행사합니다. 입법기관, 사법기관, 행정기관을 통해서 하죠. 그런 것을 보고 입법기관, 사법기관, 이것을 다 뭐냐? 통치 구조라고 표현해요. 이 통치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게 바로 통치기관인 행정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인데 그런 이한 국가 그 자체의 존립, 국가가 일단 존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존립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이 있습니다. 유지 목적의 행정작용이 있다 하게 되죠. 이걸 보고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름을 붙이기를 국가 목적적 행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국가 목적적이다. 그래서 국가 목적적 행정이라고 표현하죠. 그런가 하면 자, 대한민국 헌법은 크게 보면 물론 전문도 있고요. 총각이나 총칙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의 큰 구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기본권 규정하고 통치구조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근데 통치구조,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또는 통치구조를 유지하는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냐? 통치구조 또는 국가의 존립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원래는 국가는 뭐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만든 수단이에요. 그러면 국가가 뭐 통치가 있다면 바로 기본권이겠죠? 그럼 국가의 반대편에서 국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내세우는 게 기본권인데 이러한 기본권을 내세워서 국가에 대항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시민사회. 그게 사실은 뭐냐면 이런 알고 보면 이런 국민인데 왜 시민사회로 가냐면 권력 분립할 때 얘기했지만은 그 당시에 왕이 갖고 있는 국가 권력에 대항해가지고 자기의 기본권을 받으려고 국가하고 싸우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오늘 근대의 권력 분립의 출발이고 법치주의의 출발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민사회인데 이러한 시민사회는 내세우는 게 뭐냐? 국가는 통치권을 내세웁니다. 하나님이 왕권 시수설, 하나님이 준 권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얘들도 뭐냐? 뭔 소리냐? 너가만 하나님이 준 권력이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준 기본 인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권이라는 말 쓰지만은 한자식으로 표현할 때는 천부인권, 하나님이 주신 인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준 인권은요, 인간인 왕이 네 마음대로 뺏을 수가 없고, 오로지 제한은 인간은 제한할 수 없고, 오로지 이 제한은 스스로만 제한할 수 있다. 즉, 국민 스스로가 자기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공동체가 생활하는데 다리가 필요하니까 각자 십시일반으로 얼마씩 냅시다. 좋습니다.
이렇게 내자. 이렇게 합의가 되면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시민사회인데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게 바로 뭐냐? 기본권입니다. 이러한 기본권의 실현이라는 말은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도 하고 또 하나 뭐냐? 자, 자유권 같은 건 침해가 안 되면 되는 거지만 사회권적 기본권은 침해가 안 된단 말이 어울리지 않고요. 사회권적 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할 수 있는 것들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또 그걸 넓히는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넓게 기본권을 보장도 하고 또 실현시킨다 할 때 실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기본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국가에 대항하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 사회입니다. 그래서 요를 얘기할 때는 사회 목적적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게 한마디로 뭐냐면 이거는 뭐 사실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민생이에요. 민생. 민생을 위한 작용. 민생.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국가가 이제 유지하기 위한 이런 목적은요 주로 이제 어디서 많이 나타나느냐. 물론 우리가 한번 봐봐요. 나중에 혹시 시간 나시면은 읽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권력분립위원회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최초의 권력분립 이론을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나옵니다. 존 로커입니다. 존 로커는 시민정부 이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통치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교수가 번역하신 책이 나와 있는데요. 읽어보면요. 굉장히 해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나왔냐면 논쟁하다가 나왔어요. 잔 필무라는 사람이 국가의 본질은요. 가족이다. 원래 그건 한 식구야. 이런 식으로 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대우가족 이런 얘기 있어요. 아주 웃기는 거죠. 아니 가족이 이제 어려우면 구조조정 합니까? 야 막내 나가라. 굶어 죽든지 뒤지든지. 안 나간다고 했잖아요. 막 구사대 보내가지고 좁혀고 이럽니까? 쌍용 뭐 이거죠. 이 제일 웃기는 게 계절 샤프트하고 개마인 샤프트 이익사회하고요 자연사회가 이거 구분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혼용시키는 게 다 거짓말이야. 가족, 삼성 가족 입을 찢어놓고 싶으면 거짓말이야. 뭐 삼성에서 뭐 백혈병 걸리고 직업병 걸리면은 쉬쉬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그놈들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렇다면 그게 무슨 가족입니까? 그게 그런 가족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그러면 국가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그러면 우리가 고대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복리행정이 전혀 없었나? 우리가 복리행정은 현대적 행정이라고 배우잖아. 그죠? 다들 배우셔서 알죠. 그러면 옛날에 있잖아요. 저쪽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요. 그 뭐냐면은 빈민들 수표 옆에 있는 빈민들을 위해서 왕실에서 빈자떡 나눠가지고 영양실조 걸리니까 나눠주게 돼요. 빈대떡에 뭐 의원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몰라요 사실은. 저는 모르는데 그런 말도 있어요. 또 뭐 잘 알다시피 요새로 공공치료 사업하기 위해 가지고 그 당시에 청계천을 이렇게 준설한 왕이 나와가지고 직접 지휘를 하고 하는 그런 작업도 있어요. 뭐 지휘가 있겠습니까? 한번 둘러보는 거겠지만은 어제 왕이 관심사를 가지고 오죠. 전혀 없었겠어요 옛날에? 있었지 내 생각에는. 그러나 이제 중요한 작용은 다 뭐라 나타납니까? 국가기관에 나타나요. 그럼 우리가 조선시대 6조 2호 예병 경공 이게 바로 뭐냐? 국가 목적적 행정작용이야. 근데 보통 2조가 나오잖아요. 근데 호조가 나오거든요. 호조는 재정을 맡았다. 근데 여러분들 그럼 2호 예병 경공에 국가에 6조가 있으면 저 밑에 말단에 가면 군 단위에 가서 있잖아요. 원림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방, 호방, 이쪽 있잖아요. 그럼 6개 또 방이 있어요. 공방 해가지고 다, 또 밑에 또 6명의 관속이 있어요. 육방 관속이라고 방이 있어. 근데 육방 관속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육방 관속 중에서 누가 제일 높을까요? 2호 예병 경공 이방 하잖아. 이방 뭐 주장되면 이방 이러가 가면 이방 뭐 주로 에헤 이렇게 하는데 뭐 그게 아니거든 사실은. 누구 같아? 이방 아니에요. 호장이 우두머리야 호장에서. 왜? 호장이 돈을 쥐고 있어. 여러분 탁지부에 해당된 게 뭐냐? 뭐 호조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국가가 유지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돈. 국가의 출발과 세금의 출발은 같아. 사실은 근대국가와 현대국가의 차이점이 뭐냐? 우리가 근대국가가 왜 태어납니까? 막 인간의 저런 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거창하게 출발했어요 원래는. 세금 내기 싫다! 왜 세금 함부로 다 걷다가나? 내 재산 왜 뺏어가? 이거예요. 오늘 강남이 뭐예요? 땅값 올라가야 된다 이거잖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유가 왜 됐어요? 잘 살게 해줄게! 이러니까 뭐 되는 거잖아요. 인간답게 산다 이게 다 필요 없어요.
돈만 줘. 내가 알아서 인간하게 살 테니까. 뭐 이런 식이죠. 자, 이거거든요. 그럼 국가 목적지 행정이 뭐냐? 옛날부터 있었던 거. 고대 국가에도 다 있었던 체제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국가 목적지 행정이에요. 그러면 국사시험에서 신라시대 때 뭐 장직이 발견됐다. 그 장직의 내용을 보니까 대추나무가 몇 개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나와있다. 그럼 이거 뭐냐? 이거 뭔 말이지? 하면요. 아, 조세제도가 좀 됐다. 조세제도가 바로 뭐냐? 재무행정이야. 국가의 존립과 유지에 필요한 재력의 취득과 관리를 하는 작용을 재무행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때요. 여러분 우리가 베르사유 궁전이 있거든요. 베르사유 궁전은 뭘 본떠냐면 그 당시에 있잖아요. 재상의 집을 본떴어. 옛날에 왕의 집이 있잖아요. 그 루이 왕이 있잖아. 루이가 잘 나가는 왕인데 루이 왕보다 루이 왕 밑에 있는 재상이 훨씬 더 재무상이야. 재무상이 훨씬 더 집에 갔는데 너무나 호화로운 거야. 열받았어. 그래서 그만 잘라버리고 지가 더 좋은 집을 지었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은 거야. 집돌이 해가지고 그 새끼 집돌이만 작살났지. 근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런 재무상이 옛날부터 유명해. 그래서 나왔는데 재무행정. 이 핵심이야. 지금 대한민국에요. 국정원 가게 되면 국정원에 갔을 때 네가 어디 가려면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저는 뭐 해외 첩보, 막 007처럼 택도 없는 집. 뭐 아니면 북한에 대해서 막 아닙니다. 주로 금융. 돈. 모든 권력은 돈에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이번에도 뭐 이상득이, 그 이명박이 형이죠. 전부 다 뭐냐? 저축은행 하나 때문에 작살나잖아요, 지금. 줄줄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두 번째가 뭐냐? 재무행정. 두 번째가 뭐냐? 그 다음에 뭐, 이호의 병형할 때 병조판서 나오잖아요. 병조판서, 군사행정 나와요. 그래서 군사행정 전문가들 많이 보셨죠? 이순신, 권율, 뭐 다 이거 아닙니까? 자, 옛날 사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제가 아는 게 어떻게 뭐 우리나라 빚내 뭐 백인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요, 군사행정. 잠깐만요. 그냥 외우기 좋게. 사실은 이게 이제 맞는데 여기다 쓸게요. 군사행정. 근데 군사에서 항상 따라다니는 게 우리가 국방 하면은 항상 붙은 게 외교가 따라다니잖아요. 서희, 김유신 또는 김춘추 있잖아요. 장군이자 동시에 뭡니까? 외교관입니다. 서희가 뭐 강동 6주를 놓고 스크란과 단판을 벌렸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다 뭐냐? 외교입니다. 사실은 군사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외교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외교가 있죠. 그래서 바로 뭐냐? 외교 행정이 있습니다. 이거 옛날부터 했잖아요. 그래서 명청교 체계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자, 우리가 춘향전 하나만 보더라도 변학도가 있잖아요. 춘향이를 뭐 형태다 묶어놓고 찰싹찰싹 때리잖아요. 철석철석인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엉덩이를 깎는 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까놓고 찰싹찰싹 때리죠. 자, 이 때렸을 때 이걸 우리는 뭐냐면 니제를 네가 알렸다 이거잖아요. 그럼 옛날에 도둑질하면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나는 게 우리가 고을에서 일반 민중들하고 관련됐을 때, 자, 고을원님 있어요, 사또. 그 외에 아는 간직이 뭐가 있죠? 이방이 있어, 그죠? 아까 전에. 호장이 있어, 그죠? 이방 호장 나옵니다. 춘향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포도대장 나오잖아요? 그 외에는 별로 아는 간직이 별로 없어. 어릴 때 들은 이야기하면 포도대장이 어쩌고저쩌고, 포도할 때 도둑놈을 잡는 포도대장이거든요. 판관, 포청천 같은 것들이죠. 그러면요, 포도장인데, 그게 하는 게 뭐예요? 사람을 잡아가지고 수사를 한 다음에 기소를 하고 재판하는데 지 혼자 다 하지, 옛날에. 그런 행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도둑놈을 잡아가지고 하는 이런 행정을 뭐냐? 사법행정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요거는 여기서 끝납니다. 왜냐하면 더 자세히 물어버리면 재무행정의 내용은 조세행정, 조세, 전매, 예산, 회계인데 그까지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난 40년 동안. 그럼 여러분들도 그래도 그러면 드디어 40년 동안 안 났으니까 이제 한번 나올 때 안 되겠습니까? 막 그러시든지.
요거는 요까지 합니다. 두 번째 뭐냐? 사회목적적 행정인데, 사회목적적 행정 한마디로 뭐냐? 국민의 기본권은 사람들이 더 잘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세요. 행복하게 하는 건데, 행복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새로운 게 생겨서 좋은 것도 있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안전병이다. 또는 막 치통을 앓고 있다. 그러면 치통 이가, 알터니가 빠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경통 있는 사람이 자나깨나 신경통 때문에 건강 앓는데 나서면 너무 좋겠죠. 고통이 없어진 상태인데, 자, 우리가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중요한데요. 그게 바로 뭐냐? 질서행정이에요. 그게 이제 다들 뭐 얘기죠? 자, 이번 정부에 대해서, 뭐 안철수에 대해서, 또는 문재인에 대해서, 만약에 바라는 게 있다면, 뭡니까? 이러죠. 왜 안철수나 문재인 이야기하냐면, 뭘 바른다? 그럼 국민들한테 얘기하죠. 시장에 가서 동대문 시장의 상인들한테, 또는요, 광장시장의 상인들한테 마이크를 갖다 들이대고, 뭘 원합니까? 하면, 상인들은, 경기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상인들 죽겠어요. 막 이러겠지. 아줌마들서 갖다 대면요, 애들 교육이 좀 낮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애들은요, 우리 입시적에 좀 벗어나면 좋겠어요. 다음 뭐냐? 인간답게 사는데, 교육, 경기 활성화, 이따 뭐냐? 복리행정이에요. 그게 사실은 보다 더 잘 살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복리행정이 있어요. 자, 국민의 기본권은요, 우리가 과거에 엘리네크 또는 한스 켈젠 같은 경우는 3개 또는 4개로 분류했는데, 적극적, 소극적, 능동적인데, 자유권, 그 다음에 참정권, 사회권적 기본권 있는데, 청구적 기본권도 있거든요. 문제는요, 핵심되는 거는 자유권하고 사회권이에요.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근데 이러한 사회권적 기본권, 생존권은 적극적이고, 자유권적 기본권은 소극적이죠. 국가가 간섭만 하면 된다. 이건데, 이러한 사회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바로 뭐냐? 복리행정입니다. 즉, 모든 국민이 좀 더 잘 살게 하는 거, 복리후생을 두텁게 하는 거, 또 아무리 실패한 사람이라도 또는 경제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복리행정이거든요. 자, 이런 복리행정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다가 이제 늘 이야기하지만은, 자, 이런 인터뷰 쭉 하다가 이제 아저씨, 아줌마 계속 나오면은 사람들이 채널 돌리거든요. 채널 돌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젊은 여대생 하나 또 불러가지고 또 말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번 대통령이 바라는 게 뭐가 있으냐면 등록금 이런 얘기 다 하겠지만은 자기가 술 먹고 다녀보니까 무서워서 안 되겠다. 주로 그러면 밤길을 안심하고 다녔으면 좋겠다. 늘 얘기하죠. 밤길을 안심하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뭐냐면 위험을 예방해달라 이거죠. 그게 바로 경찰 행정입니다. 위험 예방이라는 거는 밤길에 대한 질서를 유지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질서 유지 행정인데, 적극적으로는 복리행정, 소극적으로는 경찰의 질서 유지가 나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까 전에 공익에 3가지가 있었죠.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인데, 사실은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예요. 사실은 질서 유지 중에서 박정희가 2개를 구분해가지고 질서 유지를, 국가 안전보장도 사실은 질서 유지에 들어갑니다.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예방하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나오는데, 문제는요, 경찰 행정도 나누려면 얼마나 나눌 수 있겠죠, 그죠? 나누는데, 문제는 이제 더 안 나눠요. 근데 객관식 시험 문제는 지문이 보통 4개 또는 5개거든요. 근데 5개짜리 지문 들어갔는데, 다음 요 사회목적적 행정이 아닌 걸 골라라. 그러면 옳은 게 2개 있는데, 3개나 4개가 돼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걸 나눕니다. 복리행정을 3개로 나누죠. 아까 전에 나왔듯이 급부행정.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는요, 옛날부터 이런 문제를 합니다. 이 4개에다가 이거 하나 떡 집어넣고 나서는요, 다음 용 성질상 다른 거 하나 골라볼래? 이러면 뭔 소리인지는 모릅니다. 재무, 외교, 군사, 사법, 사법인가? 이런 생각하는 거야. 특히 사법은 경찰행정하고 비슷하니까 잘 틀려요. 사법행정 강조 아니에요, 그거야. 그래서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냐?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거 사회목적적 국가목적적 구분한 건데, 급부행정, 규제행정, 그 다음에 공용부담. 공용부담은 이제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국민의 재산권에 부담을 가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공용수용, 공용환지, 공용환권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거의 다더라.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서 시험에 나오니까 요 분류를 잘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요거는 적게 나오는 거니까 또 적게 그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행정법 1편 2장 들어가겠습니다.